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8시 15분에 유튜브에 김조영이라고 검색하면 새로운 영상을 만나뵐 수 있는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 1강자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는 재개발 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당연히 재건축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란 재개발 사업이란 무엇이고 또 공공재개발이 또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리고 어떻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사진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우 변호사가 키포인트를 잡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해요. 주택 글자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다는데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드릴 순서가 첫 번째 재개발 사업의 개념, 두 번째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공공자가 붙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건 또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이 몇 군데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간 약 2천여 건의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소송을 제가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의 재개발 사업은 이런 거다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주택 재개발 플러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이제 붙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초에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이 나오는데 그 법령 해설집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기존에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 주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었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2018년 2월 9일 날에 두 개를 통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2018년 2월 9일부터는 주택자가 빠지고 그냥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이 왼쪽에 기존 주택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두 개 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구주택재개발 사업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구도시환경 정비 사업 분야가 서로 나누어져요. 약간 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걸 신설을 했어요. 재개발 사업도 공공성을 띠고 있는데 공공재개발이라는 용어를 붙여가지고 또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내부에 그건 뭐냐면 재개발 사업 중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공공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업 시행자나 대행자가 시장무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AND입니다. 지문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만 공공재개발 사업인데 그러면 공공재개발 사업 하면 뭐가 유리한데? 라는 거죠. 그게 이제 특례 조항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 규제를 완화하여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고 용적률 완화해주고 기부 체납도 완화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업 수익성이 좀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을 예외 조항을 두고 사업비 지원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약간 특례를 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라고 해놓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재개발 사업 분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 분야, 이거를 서울특별시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조례에서 이름을 붙여놓고 있고, 두 번째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분야인데 이건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래가지고 두 가지를 구분해 놓고 있어요. 공공재개발 사업 분야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사업 분야가 아니고 위 두 개 사업 분야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장우주 토지주택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 시행자나 대행자가 돼야 되고 and
그 다음에 일일한 주택을 뭐 임대주택 이런 걸 많이 하면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겠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분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주택 재개발 사업 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조금 전에 내가 읽어드린 것처럼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이런 거는 주로 노후화된 단독주택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정비구역 이렇게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합니다. 가로날 관청에서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이게 사업구역이다 해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면 이 안에 있던 아주 낡고 노후화된 건물은 다 부시고 그 지역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주로 많이 짓게 되는 거죠. 아파트를 짓는 이유가 뭐죠? 땅에 비해서 많은 세대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사업 수익도 더 나아지기 때문에 아파트를 대부분 다 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구역을 딱 지정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 이게 이제 구주택 재개발 사업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도시환경 정비 사업 분야. 서울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거는 뒷부분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가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분야는 주로 시내에 있는 역세권 주변의 상가나 사무실 건물 이런 곳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부시고 새로운 상가 건물이나 주상복합 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 보시면 서울역 앞에 있던 이런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건물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택지도 약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정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주상복합이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개발 시행을 지금 법에서 만들어 놔가지고 2018년 2월 9일부터 이제 하는데 그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이 지금 보시면 주로 LH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공재개발 사업을 지금 1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이게 지금 이 영상 촬영할 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재개발 사업도 생각보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앞에 보신 사진처럼 주택지를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내 역세권이나 상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주택정비형, 두 번째 거는 도시정비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r119co.kr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나홀로 소송입니다. 그 나홀로 소송 있는 걸 빼고 왼쪽에 보시면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하는 재건축 재개발 기본 지식에다 차곡차곡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료를 다하면 수료증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